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통사람 성공법칙 연구소장 이두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행복한 3편으로 성공적인 인간관계의 비밀을 풀어라. 행복의 씨앗 감성소통 제1부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또 어느 때 가장 행복하신가요? 아마 가족이나 친구와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즐겁게 소통을 할 때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럼 그러한 행복한 마음의 씨앗은 무엇일까요? 바로 감성소통입니다. 감성소통의 의미와 실천법은 생각보다 너무 쉽고 재미있습니다. 오늘 감성소통 제1부 영상에서는 감성소통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왜 그것이 꼭 필요한지 마음속 깊이 느껴보는 것이 오늘의 미션입니다. 그리고 제2부 감성소통 편에서는 구체적인 감성소통 실천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행복한 감성소통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서 희노애락을 느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입장만을 이성적으로 얘기하다가 자신의 마음에 차지 않으면 감정에 못 이겨 화를 내곤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많은 갈등을 유발하는 이성소통 또는 감정싸움 소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효약, 바로 그것이 감성소통인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소통에서도 이성보다는 감성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딸에게 너는 그것을 하는 것이 좋으니 그렇게 해야 한다 라고 이성적인 근거나 이유만을 강조하면서 조금이라도 일방적이고 지시하는 말투로 말을 했다면 엄마의 말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성과 사랑을 바탕으로 했다 하더라도 딸은 나는 그것을 하고 싶지 않다 라는 마음이 들 가능성이 큽니다. 또 그것을 엄마가 딸에게 여러 번 하라고 반복을 해 말한다면 결국 딸에겐 잔소리나 간섭으로 생각되어지고 강한 거부라든지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이성적 판단이 옳다고 주장해도 하기 싫은 마음이 강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엄마가 딸에게 우리 예쁜 딸 그것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라고 상대방의 마음을 순화시키는 감성소통으로 말했다면 어떨까요? 설사 딸이 입장에서 하기 싫은 일이었다 하더라도 그래 알았어 한번 해볼게 라는 마음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은 좀 하기 싫은 마음이 들더라도 상대방을 봐서라도 그래 알았어 한번 해볼게 라는 마음이나 기분을 생기게 하는 것이 바로 감성소통의 핵심이 됩니다. 인간관계의 처음도 소통이고 마지막도 소통입니다. 그만큼 의사소통의 질은 우리 삶에서 행복의 질을 결정할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적 판단만을 중심으로 소통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성격과 상황은 저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논리만을 우선시하는 이성소통은 많은 갈등이나 또는 싸움, 이별, 이혼 등의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감성소통은 나의 논리적인 입장이나 논리보다는 우선 상대의 입장이나 기분을 잘 살펴주고 이해하면서 상대의 호감이나 공감을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 부드러운 표현을 좀 쓴다든지 또는 욱하는 감정이 생겨도 잠시 내려놓는다든지 또는 부탁조나 청유형의 표현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상대방의 상황이나 기분을 먼저 살펴주려고 노력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감성소통법입니다. 이런 감성소통법은 우선 상대방에게 인간적인 정을 주려는 감성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나 행복의 씨앗도 감성인 것이죠. 이성적인 작은 갈등이 불씨가 생길 때에도 감성적으로 져주면 상대방도 행복하지만 결국은 내 자신도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대부분의 이혼 커플의 경우에도 큰 문제가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서로를 이성적으로 이겨보려는 논리적인 작은 분쟁이 큰 감정적 싸움을 통해서 큰 상처나 적대감으로 발전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이 한 가정의 엄마일 수도 아빠일 수도 딸일 수도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먼저 행복소통인 감성소통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사랑스러운 온 가족도 금세 아름다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감성소통의 시작입니다. 저는 늘 아내를 측은한 마음으로 바라본답니다. 나를 믿고 사는 사람인데 또 세상에서 나를 가장 위해줄 사람인데 내가 가장 행복하게 해줄 사람인데 라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아내를 바라보는 감성이 순화되어서인지 결정적이고 중대한 사안이 아니면 이성적으로 따지려는 마음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닭살 돋는 말일지 모르지만 매일 보아도 태군에 말이 넘치고 또 매일 보지만 항상 보고 싶은 사람이 저희 아내랍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아내 앞에서는 항상 웃습니다. 그리고 실상은 예쁘지 않아도 예쁘다고 자주 말을 해주고 크게 보고 싶지 않아도 보고 싶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아마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의 감정이 순화되어서인지 진짜로 예뻐지고 또는 보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아마 여기저기서 뭔가를 막 던지는 것이 보이는데 일단 죄송합니다. 공부를 잘 안 하고 말을 잘 안 듣는 아들로만 생각한다면 항상 잔소리와 갈등으로 공부는커녕 인성마저 비틀어진 아들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평상시에 우리 아들 참 잘하지, 우리 아들 사랑해, 우리 딸 예쁘지 라는 칭찬이나 감성적인 말을 자주 해주면 좋습니다. 자녀의 감성이 순화된 후 대화를 하면 수용력이 매우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수진이 예쁘지? 핸드폰 거두면 안 될까? 아빤 우리 아들 믿어. 공부하느냐고 힘들지? 아빠도 안 자고 기다려줄까? 라고 부드럽고 이해해주는 말로 공부에 힘들어하는 아들을 격려해주기도 하지요. 저희 딸이 저한테 아빠 호혜적인 것이 무슨 뜻이야? 라고 묻는 딸에게 너와 내가 항상 서로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항상 웃고 그러잖니? 너와 나는 호혜적인 거야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 딸은 넘치는 행복감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합니다. 말 한마디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천마디의 좋은 잔소리보다 감성적인 동기부여 한마디가 더욱 효과적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잔소리가 되어버리면 점점 소통을 할수록 갈등이 커질 뿐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이러한 감성소통법은 그리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조금만 적극적인 자세로 익히고 실천해 나간다면 금세 습관화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노력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도 만들고 또는 인간관계에서 친화적이고 융화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성공 역량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제2부에서는 감성소통법을 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좋은 이웃으로 유익한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힘차게 돌아오겠습니다.